저도 이 동네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대체로 우리 비대위에 계시는 분들은 여기에 사신 지 오래되셨죠? 그죠? 근데 저도 선임 대리실을 이렇게 보면서 제 자수를 조사하는 가운데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곳에 온 지 얼마 안 돼요. 사실은 처음 이곳이 재개발된다라는 얘기가 있은 지가 10년 전이잖아요. 사실은 10년 전에부터 한 3년 전까지 이 자리에 들어온 사람들은 사실은 여기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예, 제가 저 총회에 들어가가지고 저보고 막 삿대질하면서 목사님은 목회를 제대로 하세요 하는 그런 여자들은 이 동네 안 살더라고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사람들 얼굴 놔두고 그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이라면 어떤 땅을 사고 여기에 침입에 들어왔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어요. 예,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렇게 조합 쪽에서 재개발 쪽으로 자꾸 얘기하는 분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쉽게 말하면 투기를 내서 한탕하자 그런 얘기고, 사실 우리 비대위에 있는 분들은 내 땅 좀 지키고 우리는 이대로 살고 싶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름답게 바꾸고 가면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 일일이 조사는 못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느낀 것 그런 분위기다라는 것을 제가 느껴봤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죠, 그죠? 네. 혹시 이게 또 고발 대상이 되어서 또 뭐 저보고 또 저 뭡니까 무슨 업무 방해죄 뭐 그런 걸라면 모르겠어요. 마음대로 걸어놨어요. 네, 시공자 선정 총회를 어찌할까? 저는 이거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안건이 5개가 나온 거 다 보셨죠? 제가 우리 그 비대위에 계시는 분이든 어떤 분이든 제가 늘 느끼는 게 이런 책자가 여러분 오잖아요. 그죠? 다 받으셨죠? 읽어보셨습니까? 그게 문제예요. 읽어보셔야 되는데 이걸 보고 아 이게 문제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좀 읽어보셔야 되는데 안 읽어보세요. 그래놓고는 선생님 대리실을 가지고 결정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건 하나하나를 그냥 제가 아는 상식서예요. 저도 이 부분에 법률 전공이 아닙니다. 제가 대학 전공 뭐 했다고요? 신학과. 대학원 전공 뭐 했다고요? 신학과. 박사학위 전공은 성교학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전혀 몰라요. 근데 자료를 책자를 읽어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자, 1호 안건은 기선정된 시공자 선정 취소의 건입니다. 자, 기선정됐다는 것은 현대건설이 기선정됐는데 2015년 12월 19일 조합임시총회에서 결정을 했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물어봅시다. 결정을 하고 난 뒤에 일정 기간 동안 입찰 보전금을 내지 않으면 자동 해제됩니까? 안 됩니까? 해제돼야 안 돼요? 아니 계약하기로 해놓고 계약금을 언제까지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해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이 회사는 지금 계약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그러면은 취소하는 건이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걸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이미 여러분 세월이 한참 지났어요. 그럼 자동으로 해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토지 보상가가 300만 원 넘었으면 사업성이 없다. 이 얘기는 여러분 아까 전에 보상가 얘기가 나왔는데 2018년 4월 1일 날 조합 측에서 우리 4월 7일 날 사업시행인가 총회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주민 설명회를 한 30명인가 40명 모아놓고 그날 가지는 회의 가운데서 어느 부동산 업체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 토지 보상가 300만 원 넘었으면 사업성 없다. 그런데 우리 지역이 개발되면 제가 들은 얘기인데 개발되면 아파트 가격이 1,500까지 올라간대요. 평당. 예, 여러분 다 조합에 가셔서 떼돈 버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지역은 임대사업자입니다. 저도 얘기합니다. 3,000세대 전부 다 분양하는 것 같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체로 전부 다가 뭐예요? 임대예요, 임대. 여러분 어느 지역에 임대 아파트가 올라갔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전국을 찾아다니면서 임대 아파트 가격 프리미엄 붙었다는 얘기 있거든. 또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도표를 가지고 설명했는데 300만 원, 몇 당 50평 있어요.
해당 50평 가지고 300만 원 받았어요. 얼마 받았죠? 1억 5천 받았죠. 780만 원 지금 현재 미래에셋이 전체 다 가져가서 팔겠다는 가격이 780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받는 게 700만 원에 받는다. 8인 좀 받아가 좋아보니까 700만 원 받아도 30평짜리 아파트 들어가면 얼마 필요해요? 30평 같으면 700만 원 같으면 2억 1천만 원이죠. 아까 전에 우리 보상 얼마 받았죠? 50평 땅은 1억 5천. 그럼 얼마 더 있어야 돼요? 계산 빨리 하세요. 6천만 원 더 있어야 되잖아요. 예, 6천만 원 더 있어요. 그런데 공사하다가 추가 분담금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기에 여러분 계약서라는 게 나옵니다. 계약서라는 게 이게 한 10페이지 가까이 걸쳐서 계약서가 나오는데 이 계약서에 보면 이 추가 분담금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얘기 나오면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땅 50평을 내놓고 내가 30평짜리 아파트 들어가려다 보니까 최소한 그냥 세금이고 뭐고 뭐 등록세, 취득세 다 빼고 6천만 원 더 있어야 돼요. 그 6천만 원 내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게 평당 1,500까지 올라갈까요? 700만 원짜리가? 중요한 건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장면 보시죠. 조합의 잘못된 행동입니다. 현대건설 시공자 선정 취소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입찰 공고 계속해왔어요. 그래서 3차에 걸친 입찰 공고에서 여러분 어디가 들어왔죠? 포스코 건설이 계속 3번 들어왔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포스코 건설이 계속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현대건설에 대한 유찰에 대한 결정도 하지 않고 포스코하고 만약에 계약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유찰에 대한 책임을 물었느냐 이거예요. 사업 지연, 당신들 때문에 이렇게 유찰이 돼서 그게 이런 일이 어려움이 있어서 2015년도에 당신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 일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든지 아니면 빨리 해지하라든지 이런 조치도 없이 지금까지 왔어요. 5년을 지금 3년 2015년이니까 3년을 그렇게 왔어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 11월 12일 총회 아까 전에 여러분 자료 보셨지만은 정비업체 알파가 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그것도 알파 측의 잘못에 의해서 우리가 계약 해지를 했어요. 계약 해지할 때 제가 물었습니다. 20% 납입금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답을 안 했어요. 답을 조합장이. 저는 그때만 해도 조합장이 제대로 좀 명확하게 답을 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안 섭니다. 모르니까 조합 사무실로 오면 가르쳐 주겠대요. 여러분 총회 석상에서 조합 사무실 오라는 말이 됩니까? 총회를 하려면요, 여러분 주주총회를 하든 어떤 기업총회 안 되면 자료 이만큼 쌓아놓고요 설명해요 안 해요? 질문하면요 자료 찾아내가지고 예 이렇습니다 이리 설명해야 되네. 조합 사무실로 오래요. 그래서 우리 비대위가 만들어지고 조합 사무실에다가 자료 요청 공개를 하니까 공문으로 보내래. 사람 찾아오면 안 된대. 그것도 공문 보내서 15일 안에 답을 할 수 있으니까 15일 뒤에 오래. 이게 지금까지 조합이 해온 행태예요. 아시겠습니까? 정비업체에서 오신 분? 맞습니다. 아니, 하루부터 몇 번을 와도 제가 화가 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서 물으면 답을 안 해줍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2017년 11월 12일 날 총회를 하면서 2017년도에 결산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모른대요 적어도. 그러면서 2018년도 예산 5억 통과시켜달래요. 제가 질문했어요. 조합 사무실로 오래 또. 무슨 그런 따위로 총회를 하는데 제가 그날은요. 제가 6가지를 질문했는데 6가지 질문 중에 하나도 답변 받은 게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답답한 게 여러분들이었어요. 그때 여러분 참석하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뒤에서 제가 말하고 나니까 와 박수치고 끝.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은 제대로 읽어보고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도급 5순위 포스코 건설이 빠지고 도급 25위 주식회사 한양이 지금 들어왔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자 그러면은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3차례에 걸쳐서 단독 입찰을 해왔던 포스코 건설 3번이나 단독 입찰이었기 때문에 유찰됐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3번이나 단독 입찰했던 포스코 건설이 유찰됐는데 왜 이번에는 수의 계약을 하면서 포스코 건설하고 해야 돼요? 한양하고 해야 돼요? 상식이죠. 근데 포스코 건설은 빠지고 25일 한양이 왔어요. 그것도 언제 왔느냐? 사업 시행 인가 신청하는 날 참여 제안서가 접수됐다라고 여러분 책자에 다 나옵니다. 2018년 5월 4일 두 건이 동시에 체결됐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공개 입찰은 무산되고 수의 계약을 했습니다. 믿어도 되나요? 조합장님의 말씀을. 그럼 저는 그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믿어도 되나요? 당신의 그 말. 왜? 3번이나 단독 입찰 들어왔던 포스코 건설은 왜 어디로 갔어요? 그랬으면 포스코 건설하고 입찰을 수의 계약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동업 오순이 포스코 건설을 어디로 집에 가버리고 25일 한양과 갑자기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안건만 올려놓을 게 아니고. 다음 봅시다. 공사 계약서 조건을 읽어보셨습니까? 하늘님. 아니 요게 그 다음 게 뭐예요? 부재자 투표. 예, 부재자 투표로 6월 8일에서 9일 양일간 조합원들이 조합 사무실에 와서 부재자 투표하라고 했습니다. 부재자 투표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까지의 서면 결의서도 여러 가지 의혹사항이 있어서 내용 증명을 보내고 정보 공개를 해라 이렇게 싸우면서 지금 서면 결의서 문제 때문에 지금 가처분 신청이 갔고 지금 사업시행 인가 무효 불안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부재자 투표 아니라 서면 결의서도 지금까지 확인된 거에 하면 남편이 없으니까 와서 부인한테 써주면 됩니다. 해가 써가면 돼야 안 돼요? 예, 써가도 돼요. 예? 네, 써가도 돼요. 부인이 써주면 돼요. 그런데 그 뒤에는 뭐가 붙어 있잖아요. 위임장이 붙어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죠? 내가 조합원인데 내 아내가 대신 써주려면 아내든 아들이든 누가 대신 써줘도 뭐 해야 돼요? 위임장 같이 붙여서 해줘야 돼요. 그거 없으면 불법입니다. 그런 서류가 발견됐다라고 앞서 얘기 들으셨죠? 그러면 여러분 서면 결의서도 그렇게 한 사람들이 부재자 투표할 때에 정말 조합원이 다 오는지 안 오는지 믿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제 긴급하게 북구청에다가 우리도 선거관리인단을 파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틀 동안 우리도 선거관리인단에 들어가서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지방선거 하잖아요. 지방선거 때는 투표 방법이 2가지입니다. 사전투표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직접 투표가 있죠. 그러면 사전투표한 사람, 직접 투표한 사람 다 모아놨다가 그걸 개봉할 때든 그것을 집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사전투표하러 투표소에 가니까 민주당만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온갖 잡당들이 다 있어요. 모든 당들이 다 앉아가 이거 내주는 거 제대로 내주는 거 맞나? 제대로 온 사람이 맞나? 확인 다 하고 같이 앉아서 선거 감독관으로 같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여러분 시공자 선정 의결 계약 체결의 건을 할 때에 선거관리인단으로 비대위도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오라 할까요? 오라 하지 말까요? 저쪽에서는 사업시행인가 총회할 때도 못 들어오고 저거들은 저거 들어가 보니까요 그때 총회에 참석한 사람이 한 100명 정도 되는데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150명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참관이 해가 있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왜 들어오고 내가 요청하는 참관인은 왜 못 가나? 니는 반대하기는 오지 마라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합원이라면요 반대를 하든 찬성하든 내 거기에 투표하러 가든 안 가든 여러분이 이번에 우리 광주시장 투표하러 갔어요. 갔다가 나 안 할래 하고 돌아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왜 그걸 막아요? 그래서 이틀 동안 우리 조합원에서 두 눈 부릅뜨고 조합원이 와서 투표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와서 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까지 그런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참 느끼는 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흘러갈 때는 상관없는데 투표함이라는 것이요. 뚜껑을 여는데 들어가 보면 거지 없습니다. 그냥 종이 박스통에다가 뚜껑 열어가지고 개봉을 해요. 서명 게리스를. 그러면은 이게 하루에 10번도 더 뜯었다가 붙였다 해도 누구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제가 요청하기를 투표함도 우리 금고 만드는 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금고에 넣고 10시만 잠가 놓으면 안 되니까 봉인을 같이 해서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이 다 봉인해서 이게 뜯기는지 안 뜯기는지 도장 딱딱 찍어가지고 아니면은 초로 밀랍을 해가 도장 찍어놔야 돼요. 못 믿어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 계약 조건을 읽어보셨나요? 자, 갑은 조합입니다. 갑의 조합원은 을에게 시공자에게 일체의 권리 행사를 직접 요구할 수 없다. 우리는 직접 요구할 수 없습니다. 조합원들은 단지 뭘 통해서요? 조합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자, 여러분이 이 조합을 계약 조건에 나옵니다. 잘 머릿속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공사 계약금은 평당 376만 원으로 한다. 부가세 별도로 한다라는 걸 읽어보셨죠? 그것도 안 보고 오셨어요? 그 정도는 읽어보셨죠? 자, 그러면은 오늘날 여러분 아파트가 조금 괜찮게 짓는다는 아파트들은 다 건축비가 한 450 정도 됩니다. 대충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러면 그죠? 그런데 도급 376만 원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해서 이 아파트가 프리미엄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그거다가 뭐가 있다고요? 네, 임대입니다. 임대. 물론 우리 내 아파트는 분양받지만 저는 요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기는요 늘 결혼해서 지금까지 1층만 살았어요. 근데 여기 와서 제가 이 5층에 살고 있습니다. 1층만 살았는데 요즘은 세상이 하수상하여서 여러분 아파트로 살 때 절대 위에 집하고는 별 상관없는데 밑에 집에 누가 사는지 잘 아셔야 돼요. 성질 난다고 가스 틀어놓고 불질을 부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들어가는 집이 10% 정도는 분양이고요. 조합원도 분양이고 다 한다 했을 때 나머지는 뭐예요? 임대 들어오죠. 임대 사는 사람들은 자기 집 잘 관리해야 해요. 혹시 여러분 집 전세 주무신 분들 제가 듣는 얘기입니다. 환장해서 못 주겠대요. 쥐가 잘못 써가지고 변기 막혀도 주인 못 들어달라잖아요. 그런 시절입니다. 요즘. 그래서 서울 쪽에는 계약 조건이 있어요. 2년 동안 들어와 사는 동안에 일체의 모든 것은 본인이 부담한다. 하물며 벽지까지도 네가 바르고 들어와라.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임대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 그 아파트에 글쎄 저는 생명을 담보하고 살고 싶지는 별로 않습니다. 임대 들어온 분이 어떤 분들이 어떻게 지나갈지 제가 알기로 임대를 8년인가 하게 돼 있죠? 8년 지나고 나면 임대 아파트가 분양으로 전환되죠. 그때쯤 되면 아파트 값은 이해하십시오. 그거는 뭐 제가 떨어질지 올라갈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장면을 보면요. 안건 2호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공사 선정 의결 및 가결권에서 공사 계약 조건을 읽어보셨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자, 계약 이행 보증금 갑의 임원들이 갑의 각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여러분 공사 계약 한장하고 계약을 딱 매정과 동시에 모든 책임은 누가 져요? 조합장이 져요? 이사들이 져요? 우리가 다 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동영상 본 거에 중요한 내용이 있죠. 의결하기 전까지는 누구 책임요? 이사들. 의결해주고 나면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돼요. 그런 얘기를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조 2항을 보면 갑은
조합원 전체를 대표하며 본 계약 조건에 따라 행한 가계 행위는 즉 조합장과 조합 이사회의 행위는 조합원 전체의 권한 의무 행위가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읽어보고 제대로 계약서를 보고 그렇게 결의를 해야 돼. 이게 여러분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지금까지는 여러분 뭐 사업 시행과 총회에 떨어졌다 해도 아직 안심하고 계셔도 되는데 이제 여러분 사업자, 시공자 선정 이런 거 딱 되어지고 나면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요? 조합원에게 같이 옵니다. 이게 여러분 계약 조건의 내용을 읽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넘어가죠. 이용안건에 대해서 또 이제 그 정도만 합시다. 앞부분에 하나 더 얘기할게요. 아까 전에 여러분 읽어보셨던 내용들 중에 제가 책을 일일이 다 제가 노란줄로 다 쳐놨는데요. 제가 여기에 뭐 공사의 기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스러운 부분, 제가 건축이 전공이 아니어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읽어보면서 하나 느끼는 건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전공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뭘 읽었냐면 여러분 내가 무슨 공사를 하나 맡기려고 하면요. 자 내가 지금 이런 건물을 하나 짓겠다 하고 공사 입찰 들어온다 하면 보통 2-3개 업체가 들어오죠. 그러면 누가 갑이에요? 일 시키는 사람, 돈 주는 사람이 갑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 이 내규를 계약서를 좀 읽어보니까 꼭 구걸해서 좀 제발 좀 우리 좀 들어와서 일해주세요라는 그런 느낌 같은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비대위 가운데서도 건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파트도 짓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글쎄요 우리가 어린애요 이래요. 원래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갑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리래. 그러니까 제발 좀 들어와서 좀 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계약서를 쓸 수밖에 없는 형편이 왜 5위 포스코가 3차례에 단독 입찰했는데 왜 갑자기 도급 25순위 한양까지 내려가 있을까? 그 내역도 주민들한테 공개적으로 상세하게 좀 밝혀가면서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좀 공개하면 안 됩니까? 부정 투표하라 하지 말고. 아니면 내한테 찾아와서 설명을 좀 하든지. 그러면 내가 조합을 대표해서 설명을 잘하고 돌아다니게 돼. 그 다음에 여러분 H유주 사업 초기 자금 신청 및 차입 이 얘기는 여러분 총 사업비가 우리가 대략 한 7천억 내지 8천억 들어갑니다. 그 가운데 5%를 금융 대출한다. 그래서 대략 300억 내지 350억 정도를 대출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죠. 앞에 조합 그 계약서에 보면 나오죠. 결의를 해주고 나면 조합원들 전체의 책임, 결의가 없는 비용은 이사들이 책임.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를 결의해주고 결정을 해줄 때는 여러분 내게 어떤 책임이 돌아오고 내가 책임질 부분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고 도장을 찍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만 이해하세요. 다음 넘어가죠. 예, 사후안건 정관 변경입니다. 대의원 수가 지금은 40에서 45위까지 되어 있는데 10분의 1, 지금 우리가 377명이기 때문에 10분의 1은 38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45위 이하로 한다 하는데 아마 이 대의원 정관 변경도 몇 분이 나 대의원 안 할래 하고 빠져나가서 모르겠어요. 설명을 안 하니까. 어떤 얘기도 설명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대의원 과반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한지 아니면 현재 거리된 대의원 수가 있어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40명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밝히지도 않고 말도 안 하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음입니다. 자 여러분 5항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결의를 해주려면 이 부분을 결의해야 돼요. 자 사업 초기 자금은 대략 얼마 든다고요? 300억 내지 350억. 그 다음에 한양건설이 들어오면서 20억 원이라는 입찰 보증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돈들을 사업비로 전환시켜달라. 다르게 말하면 이제 공공연하게 돈 사용한다. 어디로? 또 여러분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차입금 상환. 지금까지 조합이 가지고 있는 부채가 대략 최근에 부채가 얼마 나온지 모르면 지난번 총회 때까지 나온 게 거의 한 10몇억이 나왔어요. 마이너스 계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도 돈 못 준 업체들이 있어요. 어디요? 협력업체, 용역비. 여러분 여기에 5호 안건이 뭔가 하면 협력업체 용역비까지 하겠다. 그래 적혀 있어요.
서면 결의서를 했습니다. 사업 초기 자금, 입찰 보증금, 사업비 전환 및 차입금 상환이 빚진 거 이제 갚는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협력업체 용역비 등 지급 승인의 건 하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자, 여러분 지급 승인의 건인데 사업비를 전환하고 그동안에 용역업체 이런 지급 승인의 건인데 협력업체 용역비 내가 부탁하는 게 이거예요. 집을 내요. 좀 알자. 집을 내요. 아니 돈을 도대체 누구에게 어떤 업체에게 어떤 사람에게 얼마나 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있어요 없어요 여기 책에. 제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2017년도에 왜 11월 12일 날 총회하면서 11월 12일까지 돈 쓴 거는 이만큼 썼으니까 2018년도 예산 이렇게 올립니다. 통과시켜주세요. 해야 되는데 2016년도 것까지만 들고 와가지고 예산 2018년 예산 통과시키라고 그렇게 억지부리했던 것이 조합이에요. 그래서 제가 2017년 11월 12일까지 돈 얼마 썼습니까? 조합 찾아오면 보여드릴게요. 찾아가면 공문으로 신청하세요. 공문 신청하면 15일 기간 기다렸다가 오세요. 이게 지금까지 해온 거 맞죠?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서 뭘 조합 찾아가요. 조합 찾아가요. 자, 그래서 자 집을 내게 좀 알자. 뭐 총액은 얼마고? 무슨 총액이요? 도대체 지금까지 마이너스 계정돼 있고 지불해야 되는 돈을 빚지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책에는요 돈 10원도 적어놓은 거 없어요. 제목밖에 없어요. 제목밖에. 그런데 여러분 가서 총회하는데 제목만 알고 그래 돈 네 마음대로 쓰라. 서면 결의서 쓴다는 건 그런 거예요. 가서 여러분 부재자 투표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돈 네 마음대로 쓰라. 그래서 제가 대충 보니까 돈 들어가는 게 이런 거예요. 맞아요. 오에서 돈들이 돌아다녔죠. 그죠? 공짜로 돌아다녔어요? 예. 누구? 몇 명이? 총액은 얼마? 어느 단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경비업체 용역비 있죠? 총회할 때마다 어깨들이 딱 이러고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 몇 명에게 업체는 누구냐? 그 다음에 깍두기들 돌아다니면서 우리 홍보물 뗀 거 아시죠? 그거 우리 보고 했대요. 조합에서. 우리가 우리 거 해방하고 돌아다녔대요. 깍두기들 홍보물 철거하는데 돈 얼마 들어갔고 덤프트럭 또 우리가 갖다 놨대.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럼 덤프트럭 갖다 놓는데 돈 얼마 들어가는지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깨끗하게. 그렇게 적어놓고 용역비를 지불해달라. 그렇게 가야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돈 10원 나가는 거에 대해서도 내역서도 없고 영수증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의만 해라. 결의만 해라. 누가? 내가 알아서 할게. 이건 제가 듣는 얘기입니다. 뭐 사업시행인가 총회할 때도 제가 왜 경찰 두 분이 왔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안 들어주는가 했더니만 소문에 가니까 진짜인지 아니나 몰라요. 소문에 가니까 그 파견 온 경찰이 조합처하고 같이 밥 먹었대요. 그럼 그 밥값도 적어놔야 될 거 아니야. 돈 이래 나갔다고. 오로지 조합장이 지금 주고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틀린 얘기 합니까? 여러분 지금요 다시 말씀 다음 장면 보세요. 협력업체 용역비 아까 제가 또 내가 총액은 얼마고 누구한테 지불하나 또 질문하면 조합으로 찾아오면 자세한 자료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면 서면으로 공식적으로 접수해 주세요. 서면 접수하면 15일 뒤에 답변 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는 총회 소집 통지서에 기록도 되지 않은 깜깜이 개정 결의해주면 누가 마음대로 쓴다? 이사들 선에서 마음대로 쓰겠죠. 그래 놓고 나중에 얘기하겠죠. 왜 이랬었냐? 누구가 결의해준다 이거. 너가 총회도 조정 가지고 결의해놓고 결의한 대로 쓴 거야. 그래서 내역 밝히기 전에는 도장 찍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조합 쪽에서 오신 분 제가 틀린 얘기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요. 제가 솔직히 다시 말씀드려요. 한 가지만 더 말해요. 11월 12일 날 임시총회 저쪽에 일고 체육관에서 할 때에 제가 6가지를 질문했습니다. 첫째는 감사 내용부터 시작해서 질문 하나하나 했습니다. 그때 조합 측에서 속 시원하게 목사님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습니다. 그거요. 여기 있습니다. 자료내에서 보여줬으면 저는 절대 비대위 쪽에서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자료는 명확하니까. 그런데 그때 계속 얘기가 사무실로 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사무실 찾아가면 서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신청하면 서류 신청에는 보름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보름 뒤에 답 주겠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어 왔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호 한번 결의해주면 300억 내지 350억 그거 가지고 지금까지 용역업체, 경비업체, 깍두기들 버트를 갖다 놓고 동원하고 한 돈 다 쓰겠다는 거예요. 왜? 제목이 뭐죠? 용역업체 등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급 못하고 있는 빌린 돈 지급하는 승인을 무슨 돈 가지고? 350억 가지고 300억 가지고 그것을 지급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십시오. 근데 얼마인데? 저하고 오세요. 자세한 내용 어떤 게? 서면으로 신청하세요. 서면으로 신청해도 정확하게 다 줬어요. 가릴 거 가리고 셀 거 세고 다 해가지고 그래 왔어요. 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합니다. 조합이 투명하게 모든 거 공개해가면서 여기까지 왔더라면 저는 여러분 편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물으면 조합장 자기도 몰라요. 제가 이번 금요일날 경찰서에 다시 업무방해죄 대질 신문하라 해가 갑니다. 가는데 참 기가 찬 것은 요만큼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왜 전체적인 얘기는 묵살하고 편파적인 얘기만 하느냐. 내가 했던 강연 전체를 다 읽어봤어요. 여러분 우진 아파트 제가 늘 얘기했죠. 우진 아파트 아직까지 제가 알기에는 조합 설정 못했어요. 왜? 내가 아파트 24평 가지고 있으면 재개발할 때에 재건축하면서 24평 그대로 주겠대요. 그대로 주겠대요. 그리고 내가 30평짜리를 얻고 싶으면 24평에 몇 평 더 하면 되죠? 6평 값만 더 내고 30평 들어가면 되죠. 그런 식으로 조건이에요. 그런데 왜 어른들이 못하겠다 하고 아직도 도장을 못 찍고 있는 거 아닌가? 공사 시작해서 끝날 때 입주할 때까지 대략 2년 내지 3년이 걸리는데 그때까지 내가 어디 갔다가 다시 오란 말이에요. 왜? 이사 비용은 본인 책임이에요. 그 다음에 현시가의 40% 정도가 이 업체가 보증을 해서 돈을 빌려주겠대요. 그럼 여러분 지금 우진 아파트가요 원래 한 7천만 원 이래 정도 하다가 재건축한다 해가 제가 들은 얘기는 한 1억 4천까지 올라갔대요. 1억 4천 올라갔다고 하지 마세요. 1억 4천에 40% 돈 빌려봐야 5천만 원, 6천만 원입니다. 그 돈 들고 광주 어디 가서 삽니까? 그럼 사글세 내고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사 비용 왔다 갔다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 걱정이 있어요. 이 시공업체가 공사를 하다가 땅을 파보니까 밑에 안반이 나왔어. 땅을 파보니까 여기는 물웅덩이가 있어가지고 그럼 또 추가 분담금 나오라 할까봐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번에 남원을 좀 갔다 왔어요. 남원의 금호건설이 아파트 새로 해서 분양하고 있는 분양 사무실을 제가 들렸어요. 거기 갔더니 계약서 중이에요. 아주 중요한 계약서를 하나 보여줬어요. 우리는 정부의 보증 아래에서 지금 계약할 때에 추가 분담금이나 이런 거는 일절 받지 않겠습니다 하는 계약서였어요. 지금 우리 여기 계약서는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는 누구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냐면 우리 전체하고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갑과 을이 협의해서 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시공은 업체하고 조합장이 아니고 조합 이사들하고 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있어요. 이 책에. 읽어보시라고. 여기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 내용 우리도 여기 공사하다가 376만 원에 시작하다가 파보니까 여기는 물웅덩이고 여기는 뭐 있으면 여기는 뭘 더 박아야 되고 뭐 더 박아야 되고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한 것은 376만 원이라면 자재 좋은 거 쓰겠죠. 여러분 건축업자들은요 돈에 맞춰서 공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있는 자재를 바꾸거나 할 때는 또 하는데 나는 이런 자재 싫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누구하고 한다고요? 갑과 을이 의논한다. 그 갑에는 우리는 빠져있고 이해가 됩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공사해 간다고 해서 추가 분담도 없다? 그거는 어느 누구도 장담, 귀신도 장담 못합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저는 여러분이 제가 거듭 얘기는 조합 측이 모든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렇게 해서 자료를 내놓고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협력업체 돈 20억을 쓸 수도 있고 20억 쓸 수 있죠. 사람들한테 인건비 줘야죠. 그러면 누구한테 얼마 어떻게 해서 얼마 받다? 그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OS 요원들은 일당을 얼마씩 줬고 한 장 끊어올 때 얼마씩 추가로 뭐 상금을 주고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 하나도 없이 승인만 해라. 돈 우리가 알아서 쓸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옳지 않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도 하고 정확하게 좀 하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응답하지 않으니까 제가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은 이 시대에 저를 만난 것이 행운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 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 네, 이거 뭐, 예, 잠시만요. 예, 우리 어르신은 지난번 우리 주민총회한테 안 오셔놓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책장 지금 안 가지고 있죠? 이번 3월 27일이죠. 3월 27일에 김현미 장관이 정부 부처와 당정협의회에 의해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눈문동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낙후되어 있는 마을들을 전체를 다 묶어서 한꺼번에 뜯어서 한꺼번에 공사하는 이런 거 말고 이제는 가로정비 사업이라든지 새로운 뉴딜 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밝혔어요. 여기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18년 3월 27일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재는 뭐가 되어 있어요? 정비구역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어지면 3월 27일 날 김현미 장관이, 국토부 장관이 아침에 관계장관 당정회의를 하면서 했던 일들이 저렇게까지 해갈 수 있다는 내용들이, 그걸 우리가 책자를 내서 지금 만들어 놓는데 다음 장면도 몇 개 있으니까 보여주시죠. 이런 식으로 노후 전청 주거지를 쇠퇴한 구도심을 이제 이렇게 바꾸어 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가 33,000평이에요. 33,000평을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10,000평씩, 3,000평씩 혹은 뭐 이렇게 분할해서 해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물어보죠. 지금 조합 쪽에서는 대체로 사업, 우리 우리 비대위 쪽을 향해서 업무 방해죄로 고소를 하면서 유독 고소하지 않는 항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토지 보상가 120%, 130%에 대해서는 고소를 해야 해요. 왜요? 여러분이 더 잘 아시네. 이해가 되죠?
4월 1일자 주민총회에서도 토지보상가 300만 원 넘어가면 사업성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이 지역이 예전에는 공시지가가 평당 450만 원짜리였어요. 계속 지금 내려갔잖아요. 내려갔는데 지금 저 도로변을 끼고 있지 않은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안쪽에 들어와 있는 땅은 대체로 공시지가가 200선입니다. 여러분 집 공시지가 다 보셨죠? 그러면 우리 받아봐야 240만 원 받잖아요. 잘 받으면 150%까지 약간 미친 척하고 받는데 300만 원 받아요. 근데 여러분, 광주 시내의 금남로 주변에 있는 땅값이 300만 원이다. 예,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드렸는데 함양이에요. 함양에도 도심 한가운데는 평당 1,000만 원 나고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변두리로 나와서 예배당을 샀는데, 땅을 샀어요. 주택을 사서 예배당으로 개조를 해서 하는데 평당 얼마 주고 샀느냐? 300 주고 샀대요. 그래서 여러분 300만 원 보상받고 함양 들어가서 살면 됩니다. 함양도 시내가 아니고 저 변두리 쪽으로. 여러분 지금 우리 이 광주 안에서 평당 300 주고 땅 살 때 있어요, 없어요? 그거 보시면 알잖아요. 그러면은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어지면 우리가 이런 새로운 유일 정책에 의해서 새로운 개발을 해갈 수 있습니다. 그 개발 중에 하나의 예를 들면 땅 100평만 있어도 빌라를 지어서 분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3월 27일 날 정부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미 정비구역 지정으로 돼 있는 구역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왜 정비구역 지정 해제하면 돼요? 몇 %예요? 50% 넘기면 돼요. 그리고 50%에서 한 명이라도 더 넘어가면 돼요. 근데 이 문제가 지금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연락하면 도무지 연락 안 되는 사람들이 한 20, 30명 있으니까 이분들. 그 다음에 또 나는 이 편도 저 편도 안 들고 있다가 이기는 쪽에 설렀다.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만나보니까. 예,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왜 지긋지긋해? 나는 1,000만 원도 좋고 2,000만 원도 좋고 땅값 받고 나는 빨리 나갈 거야. 왜? 지금 살고 있지 않아요. 빈집들로 있어요. 지금 여러분 누문동당에 공실로 있는 빈집들이 한 35채에서 50채 정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이분들은 땅값만 받고 나가는 거예요. 아파트 건너고 나 상관없어. 그런 분들이 있어서 지금 문제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재생 뉴딜의 로드맵은 제가 하는 얘기가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거예요.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거예요. 이 부분이 필요하시면 혹시 어디로 가시면 우리 교회에 오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에 가시면 정부가 발표한 책자 그대로 출력해 놨게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이 제가 무엇 때문에 지금 금요일날 경찰서에 가야 되는가 말이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서울에 있는 여러 업체들한테 물어보니까 서울의 업체들은 지금은 우리는 이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러 내려올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저도 그거 처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서 또 다른 계획서를 발표하면 불법이랍니다. 그래서 저도 계획은 있지만 계획서 절대 발표 안 해요. 정비구역 지정 해제될 때까지.